여러분, 요즘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어떻게든 한국인처럼 보이기 위해 몇 가지 한국어 표현을 암기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로 비법을 공유하며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죠.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한 프랑스 여성이 피해를 입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체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의 주인공인 프랑스 여성의 사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디라고 합니다. 저는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샤르트르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서 프랑스 전통 브라세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식당은 고즈넉한 시골 풍경 속에서 현지의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프랑스 전통 요리를 선보이는 곳으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많아요. 저는 파리에서 자라며 키운 요리 열정을 살려 도시를 떠나 자연과 가까운 이곳에서 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풍미 가득한 코코뱅과 매주 바뀌는 계절 디저트이며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를 직접 구해 프랑스 전통 요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손님과 쉽게 친해지며 단골도 많아요. 저의 식당은 단순히 식사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아늑한 쉼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주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덕분에 한국어의 독특한 억양과 음률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덕분인지 한국어가 들리면 바로 저 사람들이 한국인이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었어요. 정확한 내용까지 이해하진 못했지만 마치 익숙한 멜로디처럼 한국어가 들릴 때마다 그 언어가 주는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그날도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을 마친 후 잠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몇 명의 한국인 일행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한국인들이 보통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제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먼저, 그들은 식사를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마치 주위 사람들이 듣지 않게 하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죠. 식사가 끝나고 그들이 일어설 때 저를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사용한 테이블이 처음처럼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고 순간 깜짝 놀랐거든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식사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날 때 음식이 담겼던 식기들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모아놓고 흘린 것이 있으면 휴지로 직접 닦아내기도 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곧 한국인들은 이곳에서도 자신들의 예의와 매너를 철저히 지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보통 식사를 끝내면 종업원이 테이블을 치우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인들은 스스로 정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들이 테이블 위에 작은 쓰레기나 음식물 포장지를 남기지 않고 자신들이 가져온 봉투에 담아 챙겨가는 모습이었어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테이블 위에 쓰레기를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더더욱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관광지의 방문객이 아닌 그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같았거든요. 또 다른 날, 저는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옆 테이블에 또 한국인들이 앉아 있었죠.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웃음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예의가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매너가 그냥 당연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태도는 단순히 흉내낸다고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느새 한국인들에 대한 제 인식은 한층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제 식당을 운영하던 평일 오후였어요.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한 가족이 들어섰습니다. 눈에 띄는 한국인 부부와 귀여운 아이였죠. 그들의 따뜻하고 친근한 인상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특히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그들은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주문을 받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한국 드라마 덕분에 조금은 익숙해져 있었기에 그들이 한국어로 조용히 대화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다정한 어투와 배려,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음식을 주문받고 나서 문득 그 아이에게 조금 특별한 걸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 손님들은 항상 테이블을 깔끔히 정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제게 좋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방에 들어가 아이가 먹기 쉬운 작은 간식을 준비했죠. 간단히 부드러운 음식을 접시에 담아 특별히 서비스로 드리고 싶었어요. 간식을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그들의 테이블에 가져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접시를 건네고 싶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죠.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휴대폰 번역기였어요. 번역기를 꺼내어 간단하게 아이를 위한 작은 간식이에요. 서비스입니다라고 입력한 후 번역된 한국어 문장을 들려주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 번역기를 보고 바로 알아들으신 듯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뻐졌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잠시 후 그분들도 번역기를 꺼내어 제게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 직접 들은 한국말은 아니었지만 그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 역시 진심으로 뿌듯해졌습니다. 그 가족은 정말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몇 번이나 해주었고 그 진심 어린 반응에 저는 그저 작은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었음에도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은 듯 했습니다. 한국인 가족이 식사를 마치는 동안 저는 다른 일을 하며 그들을 가끔씩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한국인 부부는 조용히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음식을 마친 테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릇과 접시를 한쪽에 모아두었으며 혹시 흘린 음식물이 있는지 살펴보며 살짝 닦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모든 한국인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놀라웠고 다른 관광객들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 가족이 식당을 나가자 그때 어느 테이블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한 무리가 앉아있던 테이블이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테이블의 상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식탁 위에 쓰레기며 남은 음식 조각을 아무렇게나 흩어놓은 채 앉아있었고 그 모습에 순간적으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마치 식사를 마친 자리에 누구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불편한 기분을 애써 감추며 그들에게 다가갔더니 한 사람이 다짜고짜 아까 다른 테이블에 서비스로 준 음식을 받다라며 저를 힐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한국 사람인데 왜 우리는 서비스 안 주냐는 말에 당황스러웠죠. 그 말투와 표정은 매우 불쾌하고 요구적이었고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무시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태도였습니다. 순간 이 사람들은 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며 몹시 불쾌해졌어요. 잠시 어색하게 멈칫했지만 그들의 말투에서 한국어 억양이 느껴져서 정말 한국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같은 한국인으로서 차별을 느끼고 서운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그들의 요구에 응해 보기로 했죠. 저도 모르게 같은 한국 사람인데 괜히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결국 주방에 가서 작은 간식을 다시 준비해 그들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들이 불만이 잦아들기를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접시를 내려놓았는데 서비스로 제공한 음식에도 별다른 감사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당연하다는 듯 냉담했고 심지어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죠. 그들이 조용해질까 싶어 떠나면서도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제가 보아온 대부분의 한국인 손님들은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하곤 했고 작은 서비스에도 미소로 화답해 주었기에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인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예의 바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제 친구 소피가 식당에 들렀습니다. 소피는 오래전부터 한류에 푹 빠져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즐기는 프랑스 친구로 한국에 대해 유난히 애정이 깊어요. 특히 한국어를 조금씩 독학하면서 한국 손님을 만날 때마다 한마디라도 대화를 나눠보려는 친구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한국인 손님이 올 때면 자주 놀러와서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해 보곤 했죠. 오늘도 한국인 가족이 다녀갔다고 하니 소피는 신이 난 얼굴로 그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인 부부와 아이가 왔었고 애기에게 음식을 서비스로 주었더니 너무 귀엽게 잘 먹었다고 이야기하자 소피는 아쉬운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아쉽네. 그 아이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소피가 이렇게 말하며 식당을 둘러보더니 그래도 다른 한국 손님들은 아직 남아있네. 라고 말했어요. 사실 아까 그 예의 없는 테이블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저도 속으로 그들이 정말 한국인일까 궁금한 마음이 들던 차였거든요. 그러자 소피는 그 테이블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분명 한국어 같은 소리가 나긴 했지만 소피는 한참을 듣고 난 후, 뭔가 이상한데 이건 한국어 같지가 않은데? 라며 갸우뚱하는 겁니다. 드라마로 익숙해진 한국어 발음에 익숙한 소피가 느끼기에도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갑자기 그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웃음이 터졌고 소피는 궁금한 눈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말을 걸려는 의도로 다가갔지만 그들의 행동에 조금씩 의심이 들었는지 혹시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짧은 대답을 반복하며 어색한 한국어로 네, 네, 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 순간 소피는 이들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단어들이 점점 단순해지더니 마치 외운 문장 몇 개를 무작정 반복하는 듯 했어요. 소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한국분 맞으세요? 혹시 여권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그들은 갑자기 불쾌하다는 듯한 얼굴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무언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왜 여권을 보여줘야 해요? 하는 말과 함께 그들은 성난 얼굴로 일어서더니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테이블에는 음식 찌꺼기와 종이컵, 물티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식당에서 겪은 일에 대해 본인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소피는 그곳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과 교류하고 있었는데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나 관광 정보, 여행 에티켓 등을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라고 했어요. 평소 한류 팬들끼리 모여서 한국 드라마나 노래, 배우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어제 저희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이 화제의 중심에 올랐죠. 소피의 글이 올라간 후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댓글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인을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인을 사칭하는 이들이 대부분 중국인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처럼 보이기 위해 몇 가지 한국어 단어와 간단한 표현을 외우고 한국인을 흉내내며 관광을 즐긴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오후 소피가 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녀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 유저가 어떤 사이트 링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트는 중국어로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한국인 사칭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인을 흉내내는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고 했어요. 소피는 중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번역기를 돌려 그 글을 대충 읽어보았습니다. 사이트에는 한국인처럼 행동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글에는 한국어 몇 마디만 알고 여행을 다니면 가끔씩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한국인 관광객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혀 있었죠. 처음엔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읽다 보니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댓글창에서는 더욱 황당한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댓글에는 중국인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당당히 한국인이라고 말하면 된다라며 마치 한국인인 척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 댓글이었어요. 한국인으로 행동하고 다니면서 한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가는 곳마다 한국을 부끄럽게 만들어라라는 식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소피와 저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글들과 댓글을 읽고는 얼굴을 붉히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중국인들이 왜 한국인을 사칭하며 무례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한국인을 사칭하고 또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지? 라며 믿기 힘들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예의와 친절함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며 저지르는 행동이 한국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거라고 걱정했죠. 저도 한편으로는 짜증이 났습니다. 특히 어제 식당에서 겪은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다시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제 그 무례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한국인이라 주장하며 불평과 요구를 했지만 진짜 한국인이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소피에게 말했어요. 나도 이해가 안 돼. 같은 동양인이잖아. 그런데 한국인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서로를 배려하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걸까? 소피는 내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정말 이상해. 한국인들은 늘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일부 중국인들은 이렇게 다른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녀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다시 한번 휴대폰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가입한 커뮤니티에는 어젯밤 식당에서의 경험을 공유한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같은 경험을 겪었고 이미 꽤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도 소름이 돋았죠. 대화를 이어가면서 소피는 자신이 알게 된 또 다른 이야기를 공유해 주었어요. 그녀의 지인 중에서도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사칭하면서 가짜 리뷰를 남겨 한국인들의 명성을 깎아내리려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의 없는 행동으로 주위를 어지럽히고도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한국인들이 억울한 오해를 사는 일도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소피에게 물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정말 가만히 놔두기엔 너무 억울하잖아. 소피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정말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들을 계속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언젠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생길지도 모르지.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대화가 끝나고 소피와 나는 그저 서로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인이 한국을 이렇게 사칭하고 다니는 현상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엘로디와 그녀의 친구 소피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미지와
가치를 지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한국인 특유의 예의와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신뢰는 그동안 한국이 세계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권 제시와 같은 신원 확인을 통해 진짜 한국인과 한국을 사칭하는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대책은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모방하고자 하는 이들이 존재하지만 단순히 겉모습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국민 개개인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광TV였습니다.